네, 우선 그러면 저희 컨트롤 유니언의 이제 회사에 대한 소개 그리고 지속 가능 인증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이제 평가를 하고 그리고 어떤 인증들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인증의 필요성에 대한 역할들에 대해서 이제 컨텐츠를 잡아왔습니다. 네, 우선 저희 컨트롤 유니언은 이제 글로벌 이제 인증 기관으로서 네덜란드에 헤드 오피스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80여 개 국가에서 280개 지사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TIC라고 얘기하는데 테스팅 인스펙션 서티피케이트를 이제 저희 메인 비즈니스 영역으로 삼고 있고요. 저희 한국 지사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이제 회사가 개설돼서 지금 성수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글로벌하게는 전 세계 6천 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인증을 굉장히 많은 다양한 영역에서 하고 있고 물론 이제 국내에서는 섬유 인증 베이스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하지만 저희가 이제 식품 부분 측면에서도 이제 유기농산물 식품이나 이런 인증도 하고 있고 그리고 수산물 인증도 있고 저희가 에너지 섹터의 인증도 하고 있고 그리고 팜유라고 하는 이제 팜에서 나오는 이제 지속 가능한 팜유 인증 그리고 또 FSC라고 하는데 뭐 물론 오늘 뒷부분에 이제 제지 업계에서도 오셨지만 네, 이런 인증도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항상 이제 인증을 소개할 때 이런 적합성 평가라는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인증은 네, 아직까지 이게 불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많고 그리고 그냥 이제 돈을 내고 비용을 내면 인증서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많지만 사실 저희 인증은 항상 이제 피심사 조직이 기준에 따라 내용을 준수한 내용을 적합한 거를 저희가 평가를 하고 증명서가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돈이 네, 비용을 입금했다고 인증서가 나가는 게 아니라 비용 입금 플러스 뭐 비용도 필수적인 부분이지만 네 그리고 또 네, 기준에 따라서 기업이 준수하고 있는 내용들을 평가를 해서 저희 이름으로 인증서가 나가는 평가 제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1자, 2자, 3자 평가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저희는 이제 항상 운영하는 프로그램 주체 자체가 이제 3자 평가 인증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협회라고 하는 이제 기준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권 있는 이제 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에서 기준을 개발하고 기준에 대해서 이제 홍보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 컨트롤 유니언 같은 경우는 그 협회에 소속이 돼서 그 기준서에 평가를 할 수 있는 심사 기관으로 등록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인증서 발행을 하고 그리고 또 저희의 또 역할은 또 인증 기준을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협회와 많은 이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나아가는 과정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증기관 역시 인정기구라고 하는 곳에서 관리 감독 감사를 받고요. 인증기관에 대한 또 제품 인증 이제 표준 자체가 여기 밑에 써 있는 ISO 17065라는 표준에 따라서 저희 인증기관들이 운영 관리가 되는지 이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런 글로벌 스탠다드 인증들은 네, 저희 3자 인증을 통해서 이제 추적성과 그리고 그 인증에 대한 뭐 신뢰성, 투명성, 공정성을 보장해서 소비자에게 이제 아니면 또 B2B 거래 간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또 플라스틱 인증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네, 플라스틱이라고 하면 사실 이제 버진 플라스틱 베이스보다는 사실 저희는 이제 재생 플라스틱 베이스 인증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걸 할 때 저희가 항상 모니터링하고 마켓을 이제 확인하는 동향은 이제 유럽에 있는 플라스틱 정책들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물론 오늘 공단에서도 발표를 많이 해주셨지만 저희가 이제 INC 5차 회의 내용에서도 봤을 때 타일 플라스틱 대책에서는 메인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플라스틱에 대한 대체제의 개발,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미 나온 플라스틱에 대해서 어떻게 재활용하고 선순환시키는 서큘러라는 카테고리,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 이거는 굉장히 이제 산업군에서 안 좋아하는 내용이지만 플라스틱에 대한 감산 네, 요건 사항들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내용에서 이미 유럽에서는 바이오 플라스틱 스트래티지라고 해서 네, 플라스틱 대체제를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 포인트를 그때부터 시작을 했었고 또 2015년도 서큘러 이코노믹 패키지 그리고 2018년도에는 또 유럽의 플라스틱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전략 목표와 그리고 2019년도에 또 유럽의 그린딜이 나오면서 굉장히 이제 온실가스와 아니면 뭐 전 세계 플라스틱의 대란에 대해서 책임 있는 네, 책임 있는 이제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요건들이 나왔고 그리고 2020년도에 아시겠지만 플라스틱 이코노믹 액션 플랜 네, 나오고 그리고 2022년도에
PPWR이라고 하는 플라스틱 패키지 웨이스트에 대한 레귤레이션. 뭐 이거 외에도 뭐 아마 아시겠지만 싱글 유즈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일회용품 금지, 그리고 뭐 유럽에서 얘기하는 자동차 전주기에 대한 리사이클 스탠다드, 그리고 또 ESPR이라고 하는 뭐 에코 디자인에 대한 뭐 대책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활성화되고 지금 그런 추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리사이클 인증을 하고 있고, 그 인증의 메인의 요건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뢰성 기반이기 때문에 뭐 기업들이 과거에는 리사이클이라고 말을 했을 때도 사실 어떠한 제재들을 받거나 뭔가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정말 리사이클이 되는 거 맞느냐라는 의구심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뭐 그린 클레임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대책들이 굉장히 나오고 있고요. 사실 이 과정에서 리사이클 인증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그런 보증의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발표에 가져온 메인 리사이클 인증은 이제 텍스타일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이제 GRS, RCS 인증과 ISC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ISC 인증, 그리고 제로 플라스틱 오션이라고 하는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OBP 인증, 그리고 리사이클래스에서 운영하는 리사이클래스 인증을 좀 소개해드리고자 가지고 왔습니다. 텍스타일 익스체인지는 미국에 있는 협회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일반 기본 베이스가 COC, 체인 오브 커스터디라고 하는 이제 기본 베이스에다가 GRS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소셜, 엔바이러먼트, 그리고 케미칼에 대한 요건 사항들까지도 첨부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이 기준을 개발할 때 저희 컨트리 유니온은 2008년도에 이 기준을 저희가 이제 개발을 했었고, 그리고 이 기준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삼자태기에 넣기 위해서 텍스타일 익스체인지에다가 GRS를 이양을 해서 지금은 글로벌하게 여기 이제 텍스타일 익스체인지에 이제 멤버들 인증받은 업체들이 6만 개 정도 되고 있고요. 그래서 GRS를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GRS 같은 경우는 20%부터 인증을 받을 수가 있고 50%부터 내용을 리사이클 제품을 사용했을 때 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제 RCS 같은 인증은 사실 조금 더 이제 좀 GRS보다는 좀 가벼운 인증이라고 보시면 되고, RCS는 정말 5%부터 100%까지, 그리고 95%에서 100%는 또 RCS 100이라는 로고로 좀 약간 그레이드를 나눠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메인 베이스는 이제 이 완제품에 리사이클 피드스탁이나 로우 메테리얼이 몇 퍼센트 들어갔느냐라는 것들을 보는 이제 컨텐츠에 대한 내용들을 체크를 하고, 그리고 그 생산 과정에서 추적 관리 시스템과, 그리고 저희가 이제 체인 오브 커스터디라고 하는 요건으로 이제 세그리게이티드 뭐 분리 보관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배치 방식으로 컨트롤드 블렌딩을 해야 된다라는 시스템적인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출고가 되는 제품은 저희가 트랜섹션 서티피케이트라고 하는 TC를 통해서 추적성을 연결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기 사회적인 기준과 그 환경적인 기준, 화학적인 기준들을 GR에서는 어떤 거를 보느냐라는 요건에서는 사실 우리나라에는 어쨌든 근로기준법과, 그리고 또 뭐 그 대기 오염 물질이나 아니면 폐수 오염 물질, 그리고 폐기물 관련 법규들이 많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들만 준수를 하고 관리가 된다라고 하면 큰 문제 사항 되는 요소는 아닙니다. 하지만 화학 물질이 약간 조금 요즘에 유럽 기준들이 너무 강화되면서 사실 저희가 사용 안 되는 유해 화학 물질들을 이제 리치 규정이나 아니면은 SVHC에 등록되어 있는 거 베이스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모든 서플라이 체인들이 각각 움직였을 때 그 각각의 기업들은 SC라고 하는 스콥 서티피케이트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 출고되는 제품이 이제 TC라는 하나의 거래 증명서들이 연결이 돼서 움직이는 체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SC 인증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ISC는 이제 독일에 이제 협회가 있고요.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Carbon Certificate의 약자이고, 사실 여기는 일단 기본 베이스가 이제 바이오 연료 측면 때문에 이제 태생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걸 이제 확장하는 개념으로 ISC 플러스를 개발을 하게 됐고요. 그 ISC 플러스는 이제 연료 측면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케미칼 인더스트리나 아니면 플라스틱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여러 산업용 자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추적성 시스템을 이제 디벨롭을 했고요. ISC는 또 가장 요즘에 이슈화가 많이 되고 좀 관심을 많이 받는 게 이제 사프라고 하는 서스테이너블 에비에이션 퓨얼도 인정을 받아서 지금 ISC 코르시아로 인증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또 ISC에서는 또 명칭을 얘기하는 게 리사이클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실 여기는 서큘러라는 좀 유럽 방향의 이제 내용을 이제 접목을 시켰고요. 그래서 비생물계 기반의 이제 서큘러 메테리얼인 믹스 플라스틱 웨이스트 저희가 얘기하는 뭐 플라스틱들 그거와 그리고 또 바이오 서큘러라고 하는 바이오 베이스의 서큘러 순환 자원을 하는 요소들도 인증에 적용 가능한 제품군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ISC는 뭐 전에 방금 전표에 더 말씀드렸지만 보여드렸지만 이제 바이오 메테리얼도 저희가 인증을 하고 있어서 사실 바이오 플라스틱도 저희가 인증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바이오 플라스틱은 일반적으로 뭐 탄소 동위원소 분석으로 이제 제품 분석을 통해서 컨펌을 한다라는 그런 트렌드 때문에 많이 바이오 플라스틱은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고요. 사실 이제 리사이클 인증은 많이 활성화된 이유는 제품 분석이 어려우니 모든 서플라이 체인들을 이제 확인해서 관련된 수량들이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구조. 그래서 이 밑에 나와 있는 내용들 역시 이제 아까 이제 텍스타일 익스체인지에서처럼 저희가 인증을 받고 그리고 그 관련돼서 인증 제품이 나갈 때마다 출고에 대한 증명서들이 끊어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OBP 인증은 이제 제로 플라스틱 오션이라는 곳에서 만들었고 그리고 사실 이제 OBP는 오션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OP에 대한 거를 수거했을 때는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플라스틱이 이제 오션을 그러니까 바다를 오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제품들을 선제적으로 수거를 해서 그걸 제품화를 만들 때 OBP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단계에서는 항상 이제 수거를 하는 컬렉팅 오가니제이션이라고 하는 컬렉터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걸 리사이클링을 하는 이제 재활용 사업자들을 이제 서플라이 체인을 인증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기에 나온 것처럼 OBP 뉴트럴 프로덕트 클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크레딧을 주고 팔고 사는 개념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게 이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처럼 내가 이만큼의 이제 절약한 세이빙을 실물 구조 없이 그냥 크레딧을 주고 사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뒷부분에 뭐 체인 오브 코스디 이제 모델링에서 또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OBP는 이렇게 콜렉팅 오가니제이션 스탠다드와 그리고 리사이클링 오가니제이션 스탠다드가 이제 구분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이거는 이력 추적 개념들 그리고 또 아까 이게 또 저희 설명을 주셨지만 리사이클래스 저희가 컨트리뉴에서 역시 하고 있고 리사이클래스에서 이제 표시제도 제품의 이제 재활용 용이성 표시제도인 리사이커빌리티 내용과 저희가 이제 현장을 평가하고 현장을 확인하는 내용인 리사이클링 프로세스와 그리고 리사이클드 플라스틱 트레이서빌리티 서티피케이션 이 내용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메인 포인트는 사실 리사이클링 프로세스 서티피케이트와 그리고 리사이클드 플라스틱 트레이서빌리티 서티피케이트를 많이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리사이클래스의 이제 메인 핵심은 EN 15343이라고 하는 이제 유럽에서 얘기하는 재활용 컨텐츠에 대한 레귤레이션을 이제 접목을 시켜서 가는 개념이 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저희가 세그리게이티드나 아니면 컨트롤드 블렌딩이라고 하는 물리적으로 구분 보관 혹은 또 배치 방식으로 어느 정도 이제 투영이 됐다라는 거를 적용해야 되는 요소와 그리고 아이소 14021 하나에서 얘기하는 이제 프리 컨슈머, 포스트 컨슈머에 대한 데피니션들도 넣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인증 기관들은 항상 뭐 ISO 17065라는 이제 적합성 인증 평가 제품 적합성 인증 평가의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기관 베이스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실 리사이클래스는 가장 또 핵심이 이제 스페인에서는 이제 플라스틱 텍스에 이제 환급 제도에 대한 약간 이제 베네핏들이 많이 설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가장 좀 메인으로 이제 핵심이 돼서 저희한테 문의가 많이 오고 계시고 있습니다. 아이소 22025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이 체인 오브 코스트디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텍스타일 익스체인지 스탠다드, ISC 스탠다드 그리고 뭐 OBP 그리고 또
네, 리사이클래스 역시 다 거기에 따른 아이소 22095라고 하는 22095라고 하는 이런 체계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단계별로 이 컨셉들이 또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북앤클레인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레딧을 주고 파는 개념으로서 그냥 내가 실제적으로 물량이 없지만 그만큼 제품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스 밸런스라고 하는 과정은 사실 물리적으로 혼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사이클 매테리얼과 버진 매테리얼이 물리적으로 다 혼합이 됐지만 내가 그만큼의 이제 리사이클 매테리얼을 제품화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졌다라는 게 이제 매스 밸런스라는 역할이고요. 사실 매스 밸런스는 그래서 공장 단위에서는 실제 구매하고 판매하는 거는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실제 공장 내에서는 혼입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나가는 제품에 대해서는 실제 이게 리사이클 제품이 들어갔다라는 거를 100% 개런티는 할 수는 없다라는 게 이제 요건 사항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ISC는 이제 그 로고에 대한 클레임도 많이 설정을 했고, 매스 밸런스를 하게 되면 정확하게 매스 밸런스라는 명칭을 얘기하고 로고를 붙이게 되면 우리가 로고도 승인을 해주겠다라고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텍스타일 익스체인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리사이클래스에서 진행하는 거는 컨트롤드 블렌딩 세그리게이티드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구분 보관해야 되고, 그리고 생산도 배치식으로 또 정확하게 거기에 제품들이 투영이 돼야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들이 이제 설정이 돼서 하나하나씩 이제 리사이클을 하는 방법론들이 이제 많이 이제 나오고, 거기에 대한 이제 서로 간의 이해도가 어느 정도 정립이 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전표에서는 어쨌든 이 저희 프레젠테이션 내용에서는 이 각각의 인증의 뭐 특징점들이나 그리고 차이점들을 조금 여기에 넣어놨고,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나중에 한번 보시면 우리 회사가 인증을 받을 때 어떤 거를 받아야 되겠고, 그리고 어떤 컨셉으로 이제 바이어들과 어그리가 돼서 진행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 마지막으로는 어쨌든 인증의 필요성을 좀 강조하려고 저희 가져왔고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사이클 제품이 됐다고 해서 제품에 뭐 요즘에 이제 광학 분석을 통해서 뭐 폴리머 구조로 뭐 리사이클인지 아닌지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정확하게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실제 실증을 보지는 못했지만, 결국에는 완제품이 어떻게 리사이클이 됐는지는 사실 이런 추적 가능성들이 많이 설정이 돼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 이제 기관들은 실제 현장들에 가서 평가를 하고 그분들의 이제 리사이클을 한 내용들을 확인하고 그런 산업들을 구축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 인증은 규제가 아니라 공정하게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룰을 만들고, 거기에서 저희 인증 기관들이 심판자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저희는 항상 그렇게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사실 기업의 책임과 그리고 뭐 그런 그 사회적인 문제들, 그리고 이런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ESG 측면에서 어쨌든 인증을 받은 제품과 그리고 인증을 안 받고 우리가 리사이클을 얼마만큼 쓰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뭐 요즘에 이제 그린 클레임이나 아니면 아까 이제 그런 이게 내용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더 신뢰성 있게 소비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요소가 되고, 그리고 역시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 골스에서 보면 12번째 항목에서 보면 리스폰서블에 대한 이제 소비와 그리고 책임 사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친환경 지속 가능성, 서큘러, 그리고 바이오 매테리얼 이런 제품들을 사용을 통해서 이제 이 전 세계가 움직이는 이런 지속 가능성에 이제 기업들이 동참하고 활동할 수 있는 역할들을 이제 인증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컨트리 유니언의 이제 리사이클 인증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